새벽의 공기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 런던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궁전 주변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절제되어 있었고, 기자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난히 짧고 조심스러웠다. 왕실 내부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는 언제나 이렇게 소리 없이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은 단 5분 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응축되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이런 순간의 냄새를 알고 있다. 역사의 방향이 미세하게 꺾이기 직전, 인물들의 표정과 침묵, 그리고 공식 발표 직전의 공백은 언제나 같은 긴장감을 품는다. 그날 아침 켄싱턴 궁에서 전해진 소식 역시 그러했다. 공식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바로 카밀라였다. 왕실의 중심에서 늘 강인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자리해온 그녀의 이름이 이토록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언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다. 왕실에서 5분 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단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결단의 순간이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계선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문장이 쓰이고 지워지며 단어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파장을 고려해 재배열된다. 특히 이번에는 그 발표의 주체가 윌리엄 왕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랐다. 그는 언제나 안정과 미래, 그리고 연속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그가 고통스러운 내용을 직접 전한다는 것은 그 무게가 개인적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왕자의 준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가까운 측근조차 발표 직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왕실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보통은 사전에 조율된 설명과 배경 브리핑이 함께 준비되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다. 마치 감정을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봉인해 두려는 듯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과 지지를 동시에 받아온 인물이다. 왕실의 전통과 현대적 변화가 충돌하는 지점마다 그녀의 이름은 늘 중심에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와 관련된 아픈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이미지, 국민 정서,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영국 왕실의 상징성에 직결된다. 윌리엄 왕자가 이를 직접 알리려 한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표 5분 전, 궁전 안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장 하나를 읽고 또 읽으며 발음과 억양, 그리고 잠깐의 침묵까지 계산되었다. 왕실 발표에서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특히 슬픔과 관련된 발표에서는 그 짧은 멈춤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윌리엄 왕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신중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다. 왕실은 언제나 타이밍을 중시한다.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 국내 여론까지 고려한 뒤에야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예정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카밀라의 상태 혹은 그녀를 둘러싼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왕실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전 세계 언론은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5분 전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자마자 주요 방송사들은 긴급 편성을 준비했고, 온라인 매체들은 속보용 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 왕실 발표는 단 몇 분 만에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지닌다. 특히 윌리엄 왕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기 국왕으로서의 무게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크다.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서 윌리엄 왕자는 혼자였다. 공식적으로는 왕실을 대표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감정이 존재한다. 왕실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이중적인 순간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개인의 슬픔과 공적인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역사는 기록된다. 이번 발표 역시 그런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직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단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다림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상징에 대한 집단적 감정이 담겨 있었다. 희망일지, 두려움일지, 혹은 깊은 공감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발표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시간은 발표 시각을 향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숨가쁘게 궁전의 벽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 왕실 내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평소라면 엄격한 질서와 절차 속에서도 일정한 여유가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이날만큼은 그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복도를 오가는 참모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다. 왕실 발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자 역사 기록의 시작점이다. 특히 이번처럼 감정적으로 무거운 사안일수록 그 준비 과정은 더욱 치밀해진다. 왕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종본은 발표 직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사안이 유동적이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카밀라를 둘러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왕실의 가장 복잡한 상징 중 하나였다. 대중의 시선은 늘 양극단으로 갈렸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차 자신의 자리를 굳혀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여준 침착함, 논란을 피하지 않고 감내해온 태도, 그리고 왕실의 안정을 위해 감정을 절제해온 모습은 많은 이들의 평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인물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시련이 아니라 왕실 서사의 또 다른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 왕자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외부에서는 늘 형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관계로 보도되곤 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감정의 층위가 존재한다. 왕실 내부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나 직위로 설명되지 않는다. 역사, 상처,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산이 얽혀 있다. 윌리엄 왕자가 이번 발표를 직접 맡았다는 사실은 그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물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표를 앞둔 대기실에서 윌리엄 왕자는 몇 차례 원고를 천천히 훑어보았다고 전해진다. 그 모습은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가까이서 본 이들은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다고 한다. 왕실 인사들에게 감정은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발음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다듬고 있었다. 이 무렵 해외 언론의 반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유럽 주요 통신사들은 이미 긴급 속보 체제로 전환했고 미국과 아시아 매체들 역시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왕실 뉴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슬픔이라는 키워드는 인간적인 공감을 자극하며 정치, 문화적 맥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카밀라라는 이름이 포함된 이번 발표는 그 자체로 글로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궁전 밖에서는 소규모 인파가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고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왕실을 향한 대중의 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여전히 의례적 존중과 호기심이 공존한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보다 곧 알게 될 진실의 무게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은 왕실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개인의 고통이 곧 제도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한 사람의 말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 윌리엄 왕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감과 진정성을 전달해야 했다. 이는 훈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오랜 시간 왕실 안에서 형성된 역할의 무게였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를 알리는 신호가 준비되었다. 카메라는 고정되었고 조명은 미묘하게 조정되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윌리엄 왕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침묵 자체가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역사는 새로운 문장을 받아 적을 준비를 마쳤다. 윌리엄 왕자가 연단 앞에 섰을 때 그 공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은 조용히 켜졌고 그 순간부터 그의 표정과 시선, 숨 고르는 방식까지 모두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왕실 발표에서 첫 몇 초는 매우 중요하다. 그 짧은 순간에 전달되는 분위기가 이후 모든 문장의 해석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준비되지 않은 공백이 아니라 의도된 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절제와 함께 이전에는 쉽게 포착되지 않던 피로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는 단순한 일정의 과중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왕실 내부 소식통들은 이미 그가 며칠 동안 깊은 고민 속에 있었다고 전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카밀라라는 인물은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대한 설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입을 열기 직전 전 세계는 거의 동시에 숨을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생중계 화면 너머에서 수백만 명이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왕실 발표가 여전히 이토록 강력한 집중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집단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윌리엄 왕자의 목소리는 미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의 첫 문장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는 어조였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개인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카밀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잠시 속도를 늦췄고 그 미묘한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감지되었다. 왕실에서 이런 작은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부적인 배경은 최소화되었고 대신 이해와 존중을 요청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는 왕실이 선택한 전략이기도 했다. 정보의 공백은 추측을 낳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윌리엄 왕자는 그 균형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단 한 번도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책임감과 함께 깊은 숙고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라면 누구나 안다. 이런 순간의 눈빛은 대본에 없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는 단순히 공식 성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한 시대를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을 열고 있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의 침착함을 높이 평가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 절제 속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를 해석하려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 숨 고르는 순간 하나까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현대 왕실이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실시간 해석과 반응의 장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윌리엄 왕자는 발표의 중반부에서 잠시 말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앞선 어떤 문장보다도 강한 울림을 남겼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카밀라를 떠올렸고 왕실의 미래를 상상했다. 이처럼 왕실 발표에서의 침묵은 여백이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마지막 문장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안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이는 발표가 끝나간다는 신호이자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음을 의미했다. 왕실은 늘 그렇듯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역사와 대중의 해석에 맡긴다. 윌리엄 왕자는 그 전통을 충실히 따르며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동작은 발표의 종료를 알리는 공식적인 제스처였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존중과 애도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말은 끝났다. 이 순간 이후 세상은 그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의 순간은 끝났지만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직후 궁전 안팎의 시간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정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윌리엄 왕자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자마자 전 세계 뉴스룸에서는 동시에 키보드 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 퍼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침묵을 유지하던 언론은 각자의 해석과 맥락을 덧붙이며 하나의 이야기를 수천 갈래로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큰 발표 이후에 찾아오는 이 고요함은 언제나 묘한 긴장감을 동반한다. 필요 이상의 움직임은 자제되었고 참모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왕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느냐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와 관련된 이 사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카밀라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의도된 부재였다. 왕실은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음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이 단순한 해명이나 미소로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언론의 분석은 빠르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발표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흐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윌리엄 왕자의 태도와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었다. 특히 그의 어조와 침묵, 그리고 특정 단어를 선택한 방식은 계산된 진정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왕실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차갑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된 형태로 전달하는 고도의 기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화가 펼쳐지고 있었다. 공식 언어가 남긴 여백을 채우듯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어떤 이는 카밀라의 오랜 여정을 떠올리며 공감을 표했고 또 다른 이는 왕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더 클 것이라 추측했다. 이처럼 현대의 왕실 이슈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단방향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된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반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속도였다. 과거라면 하루 혹은 며칠이 걸렸을 해석과 논쟁이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완성된다. 이는 왕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부담이다. 침묵과 여백을 전략으로 삼아온 전통적인 방식이 실시간 반응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자는 발표 이후 즉각적인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선택이자 왕실의 원칙이었다. 감정이 격해진 직후에 덧붙이는 말은 언제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쉽다. 대신 그는 일정에 따라 조용히 자리를 옮겼고 그 모습 역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왕실은 보여줄 것과 숨길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궁전의 불은 평소보다 일찍 줄어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공식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은 아니지만 왕실을 관찰해온 이들에게는 하나의 신호처럼 읽혔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차분함과 절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장면이었다. 이렇게 발표 이후의 시간은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분위기로 채워졌다. 카밀라의 이름은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려 했고, 왕실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왕실의 이야기는 발표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후 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진짜 서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며 발표의 여파는 점점 더 깊고 넓은 층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보로 소비되던 내용이 점차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서사, 그리고 왕실의 미래를 둘러싼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언제나 그렇듯 왕실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단순한 현재형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짚었고, 그 중심에는 다시 카밀라의 긴 여정이 놓이게 되었다. 카밀라는 왕실 역사에서 가장 복합적인 평가를 받아온 인물 중 하나다. 그녀의 이름은 늘 논쟁과 함께 언급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 역시 여러 번 변화해왔다.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한 존재였고, 이후에는 조심스러운 수용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제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발표 이후 대중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그녀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일부는 카밀라가 감내해온 시간의 무게를 강조하며 연민을 표했고, 다른 일부는 왕실이 지금까지 감춰온 이야기의 이면을 의심했다. 이는 카밀라 개인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한 대중의 복합적인 감정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녀는 언제나 개인이자 상징으로 동시에 존재해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이중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왕자의 역할은 다시금 조명되었다. 그는 발표의 주체였을 뿐 아니라 이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추가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해석의 과잉을 막는 동시에 왕실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이는 단기적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한 행보로 읽혔다. 왕실을 취재해온 이들 사이에서는 그가 점점 차기 국왕의 언어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해외 언론의 시선 역시 흥미롭게 변화했다. 초기에는 감정적인 반응과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석의 깊이가 달라졌다. 카밀라의 개인사, 왕실 내부 구조, 그리고 영국 사회가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폭넓게 다루는 기획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시대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왕실 내부에서도 조용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조정과 역할 분담의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 왕실은 늘 위기를 통해 스스로를 재정의해왔고,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카밀라를 둘러싼 상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었다. 대중의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감정의 톤이었다. 초기의 충격과 혼란이 점차 사색과 관조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해온 신뢰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하지 않아도 결국 이야기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이처럼 발표 이후의 시간은 카밀라라는 인물을 다시 쓰는 과정이자 왕실 서사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있었다. 말은 이미 끝났지만 해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의 흐름 속에서 왕실과 대중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해준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소란스러운 순간이 지나간 뒤 가장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시간이 더 흐르자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후의 왕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카밀라를 둘러싼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이 왕실의 구조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떠올랐다. 이는 왕실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관찰자들에게 익숙한 흐름이었다. 한 인물의 변화는 언제나 제도의 변화를 동반했고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왕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전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조정과 재배치를 반복해왔다. 이번 사안 이후 공식 일정의 배치와 역할 분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행사에서 누가 앞에 서고 누가 한 발 물러나는지는 왕실 내부의 메시지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윌리엄 왕자였다. 그는 이미 발표를 통해 중심에 섰지만 그 이후의 행보에서 더욱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도 그의 일정과 태도 자체가 하나의 입장이 되고 있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왕실의 전통적 방식이자 그가 점차 그 언어를 완전히 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카밀라의 부재는 계속되었고 그 공백은 오히려 왕실의 다른 인물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일부는 조용히 책임을 분담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왕실에서 보이지 않는 조정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신호다. 이는 위기를 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전처럼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려는 시선이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왕실이 여전히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도임을 전제로 한 관심이었다. 사람들은 카밀라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고 싶어 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분해졌다. 외교적 언어로 번역된 왕실의 변화는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되었다. 이는 영국 왕실이 단순한 문화적 상징을 넘어 여전히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변화 하나도 세계는 정치적, 외교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왕실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해명이나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여러 위기 상황에서 반복되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가라앉고 구조는 더 선명해진다. 왕실은 바로 그 지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말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방향성이었고 과잉 설명을 피함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낯선 방식일 수 있지만 왕실이라는 맥락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의 사실로 수렴된다. 카밀라를 둘러싼 사건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왕실의 구조,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상징의 재구성과 맞물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왕실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다.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사건을 하나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의 충격과 소문, 해석과 논쟁이 차츰 잦아들면서 남은 것은 몇 가지 분명한 질문이었다. 카밀라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윌리엄 왕자는 무엇을 증명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왕실이라는 오래된 제도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인가?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명확한 결론보다 여운을 남긴 채 진행되고 있었다.
카밀라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과 대중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울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즉각적인 판단이나 감정적 반응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해석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이는 그녀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에서 왕실의 복잡한 역사와 인간적인 취약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왕실은 여전히 공식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봉합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제도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왕실만의 언어였다. 이 언어는 빠르고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차이 자체가 왕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윌리엄 왕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는 발표의 순간에도 그 이후의 침묵 속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설명을 남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버티는 시간을 선택했다. 이는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다. 눈앞의 평가보다 훗날 남게 될 신뢰를 택하는 것. 많은 관찰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이전과는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대중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자극적인 속보에 반응하기보다 왕실의 다음 장면을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맹목적인 존경이라기보다 오랜 제도에 대한 일종의 관조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왕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 불완전함을 관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왕실이 여전히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과거의 영광이나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위기와 감정을 흡수하며 서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카밀라의 침묵, 윌리엄 왕자의 절제, 그리고 왕실 전체의 느린 호흡은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급격한 단절이 아닌 조용한 이행이었다.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 전환점은 언제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계를 뒤흔든 발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지금은 그 발표가 남긴 공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5분 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훨씬 더 긴 시간의 서사로 확장되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는 않았고 일부 질문은 의도적으로 남겨진 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실은 또 한 번의 시험을 지나며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지만 깊게 세계의 시선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